그러니까요. 오늘 인생 사진 찍어준다고 했는데. 그러니까요. 아니, 이 공간이 네. 사진이 잘 나올 것 같아요, 오늘. 그쵸. 네, 업로드 한번 가야겠네, 오늘. 오늘 좋죠. 아주 좋아요, 여기. 그 로봇이세요? 아. 아니, 근데 송슬벽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들으시죠? 엄청 많이 들어요. 네. 피부도 진짜 좋으시고. 오늘 좀 신경 좀 썼어요. 네. 인생사진 찍으려고 신경 좀 썼고요. 메이크업 좀 하셨어요? 네.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기다리는 동안 한잔 하시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가 공간이 밖에서 봤을 때랑 여기 오니까 딴 세상에 좀 온 것 같고 그쵸. 여기 오니까 와 여기 진짜 술 마시기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여기가 신사역 사거리에 있는 와인바지만 네. 안쪽에 들어오면은 여기는 유럽이에요. 트랑블루가 무슨 뜻이고 뒤에 붙은 숫자는 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트랑블루가 그 불어로 그 블루 트레인이에요. 파란 기차인데 그래서 이제 굳이 유럽을 가지 않아도 트랑블루에서 유럽의 느낌을 그래서 그런 이름을 지었고요. 너무 뒤에 재밌다. 1647은 네. 1647호거든요. 너무 재밌는데 강신 작가님 안 와도 되겠는데? 그러니까 저희끼리 하시죠. 네. 강신 작가님 오셨습니다. 오늘 네. 더 많은 얘기를 나눌 것 같은데요. 네네. 갑자기 생생정보통이 됐네요. 그러니까. 자, 다 모였으니까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런 이제 레스토랑이나 카페, 뭐 와인바 이런 곳에서 사진들 많이 찍으실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런 곳에서 인생 사진을 찍을 수가 있고 음식이나 와인들 이런 잔들은 어떻게 하면 예쁘게 찍을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 두 명의 모델이 여기 함께 있죠. 근데 사실 뭐 남자가 됐건 여자가 됐건 이렇게 분위기 좋은 곳에 오면은 뭔가 사진 한 장을 남겨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 어떻게 찍는 게 좋으냐, 대부분 이제 휴대폰으로 많이들 찍으시니까 네. 음식도 그렇고 두 가지로 나눠 설명해 드릴게요. 휴대폰으로 잘 찍는 방법과 그리고 이런 조금은 전문적인 카메라로 잘 찍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볼 텐데, 자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한 잔 마시고 얘기를 할게요. 배우십니다. 저희 눈을 보면서 건배하셔야 돼요. 그대 눈동자에. 뭐 하는 거야 지금? 자 근데 먼저 이렇게 이런 잔들을 또 많이 찍으실 거예요. 잔을 찍으실 때도 요령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화이트 와인 계열, 그러니까 투명한 와인들 같은 경우에는 빛을 뒤쪽에 빛이, 그러니까 정면 쪽에 빛이 있을 때 이렇게 보면 조금 빛이 통과되면서 투명하게 보이는 게 보일 거예요. 네. 그런 빛을 이용해 조금 더 예쁘게 잔을 담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너무 근데 정면으로 빛이 들어오게 될 경우에는 지문이나 입술 자국들이 남아있기 맞아. 때문에 예쁘게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중요한 건 측광인데, 휴대폰으로 먼저 예를 들어 볼까요? 휴대폰으로 촬영하면 이렇게 노출을 잡고 가장 밝은 곳에 손가락을 이렇게 대주시면은 이 밝은 곳에 초점이 잡히게 돼요. 그래서 볼륨 조절을, 볼륨이 된다, 이 노출 조절을 살짝 해주시면은 이렇게 그 와인 컬러만 좀 예쁘게 뽑아낼 수가 있죠. 그리고 음식 사진에 있어서도 뭐 갤럭시도 그렇고 아이폰도 그렇고 마찬가지겠지만은 그 인물 사진 모드, 그러니까 아웃포커싱 모드가 존재합니다. 그거를 활용을 해서 제가 한번 찍어볼까요? 아웃포커싱을 찍으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노출을 살짝 조절해주면은 이렇게 와인만 돋보이게 촬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곳에서는 사실 내가 조명을 들고 가서 촬영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이미 조명이 세팅된 곳, 특히 이렇게 천장에서 빛이 떨어지는 곳이 많죠. 네. 이런 곳에서는 이 바로 밑에서 음식을 찍는다거나 사람을 찍는다 그러면은 예쁘게 나올 수가 없어요. 아하. 근데 지금처럼 머리 뒤쪽에 빛이 있을 땐 괜찮습니다. 약간 백라이트로 들어오기 때문에 역사광 느낌으로 인물을 포커싱에 촬영해 주시면은 굉장히 괜찮은 사진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그러니까 피사체, 그러니까 인물과 뒤쪽 배경이 조금 떨어져 있어야지 더 인물에 집중되는 사진을 찍을 수가 있어요. 아웃포커싱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벽과 가깝게 있다 그러면은 인물이 부각되기보다는 전체적인 느낌이 다 나오는 사진을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인물 사진 찍겠다 그러면은 뒤쪽과 좀 배경과 떨어져 있는 공간을 찾아서 촬영하시는 게 예쁘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특히 이렇게 지금 자연광이 들어오지 않는 공간, 이런 빛이, 자연 빛이 없는 공간에서는 그냥 인위적인 라이팅을 갖고 우리가 촬영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공간을 촬영한다 그러면은 어찌됐건 빛의 위치를 잘 확인하셔서 이렇게 정면으로 들어온 빛 말고 이렇게 후면에서 들어온 빛을 활용해서 촬영하시고, 측광, 그러니까 핸드폰 같은 경우는 손가락으로
제 얼굴 인식을 못하는데요. 이렇게 했을 때 손가락으로 얼굴 쪽을 딱 대시면 얼굴 쪽에 빛이 측정이 됩니다. 그걸 활용해서 촬영해 주시는 게 인물을 좀 돋보이게 촬영할 수가 있고요. 이런 곳에서도 마찬가지로 인물사진 모드를 활용하시면 예쁜 사진을 찍을 수가 있겠죠. 일단 한번 찍어보도록 할까요? 실전을 한번 보여주시죠. 네. 자, 지금 음식이 나왔어요. 음식을 많이들 찍으실 텐데 이렇게 음식 보면은 모양이 하나는 이렇게 올라와 있고 하나는 그렇게 높이가 높지 않아요. 근데 음식에도 사람 얼굴처럼 똑같이 얼굴이 있기 때문에 피자나 뭐 빈대떡 이런 애들은 납작하잖아. 네. 그래서 그런 애들 우리 그러니까 아이뷰로 눈높이에서 봤을 때 입체감이 전혀 보이질 않는단 말이지. 그런 애들 그래서 위에서 다 이러고 있잖아, 다들 이렇게. 항공샷. 항공샷. 네, 네. 그런 애들은 항공샷을 찍어야 예쁜데 이런 애들은 항공샷 찍으면은 이 아이의 특징이 전혀 보이지가 않지. 이쪽에 단면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근데 이런 애들은 입체적이기도 하지만은 평면 쪽에 가깝기 때문에 이런 애들 위에 찍으면 예쁜데 이런 애들은 위에 찍으면 별로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입체적이고 좀 높이가 있는 애들은 눈높이에서 이렇게 찍으면 좋고 아까 우리 잠깐 음식 기다리는 동안 사진을 찍었잖아. 근데 순석이도 그렇고 네.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은 다 보여주려고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술 여기 지금 뭐 샴페인 병을 찍는다든지 음식을 찍을 때 보면은 너무 다 와이드하게 찍으려고 해요. 다 보여주려고 그런단 말이야. 그럼 잔이 있어. 그럼 잔도 찍고 얘도 찍고 다 보여주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뭘 찍었는지 모르는 사진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 네, 네. 그 음식을 찍을 때 음식을 찍어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접시를 찍고 있어 막. 네. 접시가 중요한 건 아니란 말이지. 그럼 가리비를 찍어. 그럼 가리비와 얘네들을 보여주게 찍는다 그러면은 이렇게 위에서 그리고 음식 사진은 가급적이면은 내가 생각했던 앵글보다 한 발 앞에서 좀 더 타이트하게.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촬영을 하면서 이 되게 맛있어 보인다는 느낌이 뭐냐면 샴페인이야. 만약에 샴페인 좀 줄까? 내가 술을 먹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니야. 되게 자연스러웠는데요? 네,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깜빡. 보다 보면은 우리가 이런 식의 전체적인 쉐입은 항상 보는 쉐입이란 말이지. 근데 이럴 때 이렇게 이런 거품을 타이트하게 들어갔을 때 평소에 보지 못한 거를 찍어주는 게 좋다는 거지. 우리가 얘를 이렇게 볼 일은 거의 없거든. 네. 내가 이 정도 앵글을 잡았다. 근데 이강신이라는 사람이 좀 가깝게 찍으라 그랬지. 그럼 무조건 가깝게 들어 찍어보면은 그럴싸해 보이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지. 저희도 메뉴 사진 찍을 때 그렇게 좀 가까이 찍어요. 무조건 가깝게. 무조건 가깝게 찍는 게 좋아. 그러니까 다 보여주지 말라는 게 사진은 내가 계속 얘기를 하지만은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 잘 뺀 사진이 좋은 사진인 거지. 그러니까 그림은 하나하나 빈 공간에 더해가는 과정이고 사진은 이미 차 있는 세상에서 내가 뭘 빼고 찍을까를 결정하는 게 사진이에요. 그래서 잘 뺀 사진. 그러니까 와인도 마찬가지일 거야. 그러니까 좋은 와인은 잡스러운 맛이 없고 군더더기 없는 와인이 사진도 마찬가지거든. 네. 자, 그러면은 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맞아요. 이런 데 왔을 때 이런 인테리어를 좀 찍고 싶은 분들이 있어. 공간을 좀 찍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저 진짜 고민해봤을 때. 안 그래도 여쭤보고 싶었는데. 근데 대부분 네. 또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많이 한단 말이지. 네. 스마트폰으로 촬영할 때 가장 이제 첫 번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스마트폰은 일반적으로 28mm 렌즈를 가지고 있다고. 네. 28mm라는 뜻이 뭐냐면은 와이드하게 찍힌다는 거야. 네. 그럼 와이드하게 찍히는데 좋잖아. 넓게 찍히면. 단점이 뭘까 그러면? 일그러지겠네요. 그렇죠. 왜곡이 생긴다. 네네. 사이드 주변부가 이렇게 틀어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최소화시키는 게 좋은데 그러려면 촬영할 때는 사실 그게 우리가 키가 뭐 2m 이상 되지 않는 이상 쉽지가 않아. 그럼 보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사진은 테이크 포토 앤 메이크 포토란 말이에요. 네. 찍고 나서 후보정이 있어야지 한 장의 사진이 완성되는데 이렇게 틀어진 사진을 후보정에 보면은 갤럭시건 아이폰이건 다 그 퍼스펙티브 그러니까 왜곡을 펴주는 보정이 다 있어. 아. 그러니까 이렇게 마른 목걸로 된 애를 클릭하고 걔를 네. 이렇게 펴주면 되거든. 네. 근데 그걸 안 해. 저 한 번. 그러니까 보정을 하지 않은 사진은 그냥 쌩얼이라고 보면 돼. 홀딱 벗고 나가는 거야. 옷도 절대 입지 안 않고. 되죠. 근데 옷빨도 있고 메이크업빨도 있는 것처럼 그 보정 과정이 되게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워낙 경치가 좋고 아름다운 곳에 아니면 내가 막 원빈을 찍었다. 뭐 그런 사람 찍으면은 소스가 너무 좋으니까 보정 안 해도 나쁘지 않지. 하지만 그 사람들이 멋진 메이크업을 하고 좋은 옷을 더 예뻐 보일 수 있듯이 그쵸, 네. 사진도 마찬가지 찍고 나서 보정을 어느 정도 해줘야지 예쁜 사진이 나올 수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 현대 사회에 있어서는 보정이라는 거는 예전 필름 시절로 따지면 인화 과정이거든. 필름 시절 노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지듯이 지금 핸드폰을 찍건 뭐 DSLR 찍건 미러스 찍건 후보정 과정이 거쳐야지 한 장의 사진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인화 과정, 그러니까 프린트를 해야지 결국 완성인데 이제는 프린트도 안 한단 말이야. 그 프린트 안 한 사진은 5AG 사진은 아니야.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네요, 정말. 그 꼭 뽑아보라고 얘기를 하고 네네. 싶고, 그러니까 이런 와이드를 찍고 그랬을 때 후보정으로 좀 일단 수직 수평, 그러니까 수평을 잘 맞춰야 되고, 네네. 그 다음에 왜곡된 걸 좀 펴주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 항상 이제 이런 전경을 찍을 때 사람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 보여주려고 그래. 절대 그러면 안 돼. 다 보여주고 싶은 욕심에. 그렇지. 네. 만약에 저 와인장을 찍겠다 그러면 와인장의 그 부분만 타이트하게 좀 찍어준다든가. 그러니까 풍경 사진하면 사람들이 첫 번째 떠오르는 이미지가 네. 와이드거든. 네네. 그럴 필요 없다는 거지. 굳이 넓게 찍을 필요가 없어요. 네. 보여주고 싶으면 만약 테이블이면 테이블만 딱 예쁘게 찍고 네. 부분 찍는 거야. 나머지는 그 보는 사람들 상상에 맡기는 거지. 그래, 부동산 집도 아니고, 그죠? 그럼.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광각으로 찍은 사진이 멋이 없더라고요. 왜냐면은 뭘 찍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핸드폰 사진을 보면은 아마 여행을 갔어. 알아가 여행을 가서 사진을 1000장을 찍어 왔어. 네. 그리고 나서 집에 와서 본단 말이야.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 내가 뭘 찍었지? 그런 사진은 그냥 진짜 쓰레기야. 디지털 쓰레기. 쓰레기야. 그냥 정리가 더 힘들어. 용량만 차지하고. 네. 그래서 한 장 찍을 때 최선을 다해 찍고, 그러니까 프로페셔널과 아마추어의 가장 큰 차이점은 프로페셔널은 10장 찍었을 때 10장이 다 괜찮은 사진이고 아마추어 100장 찍어서 한 장 찍은 사진이 얻어 걸린 거지. 그건 자기 실력이 아니야. 쌔복이지. 그게 이제 그러려면 뭘 해야 되느냐, 내가 얘 와인잔을 찍어. 네. 얘를 보통 이렇게 찍지. 딱 놓고 예쁘다 찍어. 절대 예쁘게 나올 수가 없어. 계속 한동안 봐야 돼. 오랫동안 지켜보고 바라보는 과정이 끝난 후에 찍어야 되는데 여행을 갔어? 야 서봐. 착착착. 자 가자. 개뿔이 뭘 찍어? 못 찍는단 말이야 절대. 도장 찍는 거죠. 이거 되게 좋은 얘기다. 한참을 바라봐야 되는 못지않고 찍을 수는 없어. 자 지금 당장 스타벅스 로고 그리려면 못 그릴걸? 못 그리죠. 안다고 생각하지만 알지 못하는 거야. 우리는 다 안다고 착각하지만 이 와인잔도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봐. 여기서 각이 몇 개인지 모른단 말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한참을 바라봐야 알 수 있어. 근데 보지 않아. 심지어 우리는 우리 얼굴도 몰라. 맞아요. 내 얼굴이 어느 쪽 눈이 위에 있는지, 어느 쪽 입술이 올라가는지, 점이 어느 쪽에 붙어 있는지 잘 모른단 말이지. 그래서 바라보는 과정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보지 않고서는 찍을 수가 없거든. 전 약간 알아요. 저 거울 네. 많이 봐가지고. 그래서 그래서 저도 알아요. 그래서 여자들이 남자보다 맞아요. 셀카를 더 잘 찍어. 자기 내 얼굴을 얼굴을 많이 아니까.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인물 사진을 잘 찍으려면은 이 사람이 예쁜 부분을 찾는 게 아니라 어디가 하자인지를 찾는 거야. 그래서 그 하자를 안 보여주게 찍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항상 왼쪽에 앉거든요. 하자. 아하. 아까 이제 형님 말씀 주신 사진을 잘 찍으려면 오래 바라봐야 된다고 표현을 하셨잖아요. 제가 그 밭에서 슬로베니아 밭에서 포도 키울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농부는 뭔가를 제공해 주는 게 아니라 관찰자로서 잘 보고 있다가
코도가 뭔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만 채워주면 되고요. 뭔가 불편하면 그 부분을 제거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을 이제 관찰자라고 표현을 해서 정말 좋은 관찰자가 좋은 농부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좋은 관찰자가 좋은 네. 농부다. 네. 그 좋은 작가는 잘 보는 작가야. 그래서 바라보는 과정이 사진 찍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훈련의 첫 번째 단계인데 사람들이 노을을 찍어 물어봐 질문을 해. 네. 아, 노을 사진 어떻게 찍으면 예뻐요? 오래 봐야 돼 노을이 지는 과정을. 근데 노을이 지고 있어 막 셔터 눌러. 정작 노을을 보지 않아. 그냥 걔를 찍기 바빠. 근데 한 번 정도는 노을이 지는 과정을 눈으로만 담을 필요가 있어. 그 다음에 찍어도 돼. 네.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막 찍고 간단 말이야.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레디가 안 돼. 이게 이 이후에 어떻게 변화가 될지 감을 못 잡는 거지. 항상 진짜 사진이야말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바라봐야지 최선을 다해서 네. 최선을 다해서 바라봐야지 예쁜 사진 찍을 수 있거든. 그래서 홍장수가 김민희 찍을 때 그렇게 예쁘게 찍는 것 같아요. 내가 찍어도 이쁘게 찍을 수 있었을 거야. 김민희는? 그럴 수 있죠. 우리가 만약에 처음 가는 여행지를 가서 사진 찍었을 때랑 두 번째 갔을 때랑 세 번째 갔을 때랑 계속 결과물이 나아질 수밖에 없어. 그거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오래 바라보는 과정은 빼는 거를 생각하는 과정이에요. 뭘 빼야 될지 불필요한 것들. 그러니까 제품이야 만약에 이 와인이야. 이 와인을 계속 본단 말이야. 보다 보면은 어떤 포인트를 찍어야 될지가 눈에 들어와. 그렇지 않고 찍으면은 뻔한 사진밖에 안 나와. 사진에 있어서는 보고 또 보고 또 보고야. 무조건. 이게 단순하게 이게 잘 나오게 찍어야지가 아니라 진짜 이거를 바라보고 익숙해져야 된다는 게 되게 저도 그런 포인트 좋았어요. 네. 앞으로도 계속 좀 이제 와인 이야기 그리고 음식 이야기, 사진 이야기가 버무러 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그런 컨텐츠도 좀 계속 좀 해볼 생각이니까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여기 트랑콜루에서 좀 진행을 했는데 가끔씩 뭐 시간 날 때 제가 종종 들리는 곳이기도 하고 너무 와인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고 궁금한 거 많이 물어보셔도 될 것 같고 네. 사진 경험자로서 찍기도 저는 사진 찍기 되게 좋은 공간이기 때문에 네. 한 번쯤 오셔서 사진도 찍고 음식도 먹고 와인도 드시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약간 질문을 드릴 때 제가 아예 무지한 상태에서 드려도 설명을 너무 잘해주시니까 굉장히 편안하게 여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콘텐츠로 조금 재밌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해볼 기회가 앞으로 더 많았으면 좋겠고 여러분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더 나은 콘텐츠로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알림 설정